안녕하세요. 질문 있는 특강쇼 빅뱅의 반장 신하영입니다. 외교, 안보, 기후변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자, 수많은 도전과제와 위기 앞에 놓인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한국의 저력을 잘 알고 있는 학자이자 여러 학문의 경계를 초월한 석학인 이만열 교수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가 나아가야 할 길, 한국인 안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끌어올리는 방법 등 격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의 수많은 병폐를 극복할 열쇠를 오늘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긴 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연사 이만열 교수님을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열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한국에서 고전 문학 연구하면서 여러분하고 아주 좋은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쁜 감명도 받았습니다. 최근에 특히 한국의 옛날 고대부터의 역사, 문화를 현대 사람한테 열심히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오늘도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네. 한강의 기적,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한국이 절대로 갑자기 생긴 나라는 아니고 우수한 그런 노하우가 많았어요. 13세기, 14세기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학, 천문학, 기계공학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에 있었고 세종대왕이 실제로는 건강이 살았고 항상 이런 백성만 통하고 그런 실제로 있는 사람이에요. 이순신도 사실 많고 그 후에는 다른 나라 좀 찾기 힘들고 나라에 대해 사회에 대해서 뭐 책임감 있고 그런 사명감 있고 참 특히 강하고. 2005년부터 한 1년 동안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홍보원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특히 신기한 점도 있었어요. 이른바 한강의 기적,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좋은 말씀이고 상당히 기쁜 얘기고 뭐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다만은 제 생각은 많은 미국 사람들은 그 얘기 듣고 생각하는 것은 한국의 큰 성공보다는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티오피아보다 못한 나라로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다행히 저는 원래는 고전 문학 오래 했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좀 특강이나 할 때는 항상 그런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절대로 갑자기 생긴 나라는 아니고 고도 성장은 한국의 전부는 아니고 그리고 그 배경에서는 아주 슬픈 역사적인 그
배경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여러분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국을 해외에도 소개할 때는 어떤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신 있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바르게 한국의 과거에 대한 이해하고 그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일제시대에서는 많은 교과서에서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제가 뭐 쉽게 모방할 수 없을 수 있지만은 그 당시의 교과서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양반들은 추상적인 주자학에만 집착해서는 근대화 실패하고 일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와서 도와줬다. 그런 식으로 많은 할아버지나 교육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잘못한 의식이 어떤 의미에서 그대로 남아있고 한국이 이제 와서 세계적으로 엄청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람의 통일 가는 길에서는 많이 기대합니다. 세계의 그 평화에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 하려면은 그만큼 한국의 역사, 그다음에 문화의 그런 장점에 대한 자신도 필요하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우리 미래 한국을 어떻게 과거의 문화를 갖고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의 아주 중요한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질문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뭐 잠깐 시간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교수님께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앞에 말씀한 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제 50년 동안 우리나라가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 전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뭐 역사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을 오히려 평가절하하는 의미로 비춰질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뭐 여러 동양학들을 또 공부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좀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주 다양합니다. 하나 있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13세기, 14세기 있다면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수학, 뭐, 전문학, 그 다음에 뭐, 기계공학까지도,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가는 나라에 있었고, 그런 역사는 많은 사람이, 한국 사람들 다 모르고, 해외도 사실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그런 계획에 있어서 한국이 우수한 그런 노하우가 많았어요. 뭐 조선 왕조의 경우는 시작했을 때 500년 정도의 그 계획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500년도 갔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약간 멀리 보는 눈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계획해서 그 다음에 실천하는 노하우는 아주 뛰어납니다. 역사 보면 그래요. 그리고 뭐 사상, 저는 뭐 6.25 사상 원래 전공이 있고 뭐 그런 금속 활자 그런 사례도 있고 기술적으로 많죠. 사실 하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아마 임신왜란 때 그 이순신 그분의 업적을 보면은 아마 역사상 세계사 한국사 아니고 세계사에서 아주 뛰어난 전략가에 있었고 대단한 업적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해외도 거의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특히 그 인상이 남았었어요. 네. 자, 여러분 질문 준비해 주셨죠? 자, 이제부터 퀘스터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들어주세요. I feel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since you guys have been such excellent hosts. Anybody?
교수님 강연 중에 발달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면 우리 한국에서 어려서부터 영어를 많이 합니다. 십몇 년 동안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 앞으로 우리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더 잘할 수 있을지 네. 좋은 조언을 해주셨으면 네.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한국의 요즘의 교육 제가 조금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도 옛날 예. 다녔고 저도 한국 학교 한 올해 10년 됐죠. 그래서 많은 경우는 엄청난 정보의 자료나 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콘텐츠 자체 하나는 자기의 인생, 그 다음에 아니면 주변에 우리 친구하고는 어떤 관계 있는지 다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 보기에는 어떤 언어 연습 방법보다는 학생의 그 사명감이나 왜 외국어 배우는지 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사람하고 같이 협력해서 또 나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생각이나 느낀다면은 그러면 시키는 거 아니고 어떤 약간 의미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유교 문화를 이렇게 전공을 하셨다고 해서 궁금한 점이 들었는데 예전에 유교 문화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배운 유교 문화와 지금 남아있는 유교 문화의 잔재는 정말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상한 점이 혹시 현대 한국 문화요? 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상한 건 많죠. 아마 첫 번째는 원래는 유교 사상, 한국 전통 사상에서는 이런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나 생각이 많았어. 그래서 어떤 나라 운영할 때는 100년이나 200년까지 생각하는 거의 상식이었어요. 현대 한국에서는 그 전통이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정치인 있다면은 다음 선거까지 아니면 다음 주까지 생각하는 경우 많고 장기적인 전략이 없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우리 고민입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면 극복하려면은 한국의 옛날에 그런 전통에서 사상이죠. 장기적으로 그 계획해서 실시한 것 있고 그 다음에는 환경 문제도 그래요. 한국에 원래는 거의 100% 지속 가능한 그런 농업하고는 생활도 그렇어요. 그래서 낭비도 안 하고 검소한 생활도 하고 그리고 특히 정신적인 생활을 되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요즘은 한국 아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소비만 하고 그때 즉흥적으로 즐거운 거 많고 그런 식으로 정신 생활이나 좀 그리 소중하지 않은 경우 다 아니죠. 근데 약간 그 추세 있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과연 정과 흥이라는 문화가 우리나라 한국에만 있는 문화인지 그걸 좀 어려운 여쭙고 질문입니다. 싶습니다.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만 있다 얘기한다면은 저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그 끝이죠. 그래서 그 외국인한테 설명할 때는 약간 한계 느낄 수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아주 특수한 민족만 정이 있고 우리하고는 외국인한테는 그게 상관없고 우리 영어를 이해할 수 없다면 약간 신비로운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한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는 정하고 흥은 한국의 독특한 전통이 있고 해외에는 사례하고 비교이나 똑같지 않지만은 좀 비슷하게 우리 이탈리아나 미국이나 러시아 다른 나라에 있다 설명이 있다면 훨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키워드는 교육에서의 역사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저는 배우는 학생 입장에서 역사는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네. 918년에 고려가 세워졌다. 1392년에 조선이 네. 세워졌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솔직히 저는 또래들과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역사는 굉장히 배울 점이 많고 또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저희가 많이 이해를 하고 그래야 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친구들은 마냥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입시 중심의 교수님이라서 잘 아시겠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별표 쳐놔 이런 식으로 주입식 교육을 아직도 좀 받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역사를 약간 암기 과목만이 아닌 약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야 하는 그렇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렇게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어떻게 싶어요. 제도를 바뀐 것인가? 네,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인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될지. 네, 네. 크게 무슨 교육부 혁신이나 아마 학생 한 명은 하기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고 다만은 문화 습관이나 바뀐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혼자는 어떤 의미 전 세계는 한꺼번에 바뀔 수 없지만은 우리끼리 뭐 몇 명만 시작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그다음에 학교 가서 몇 명 진지하게 하고 상대방은 처음에 조금 익숙하지 않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계속 하신다면은 조그마한 효과 있고 여러 번 같이 하면은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금속 활자 항국이 추천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그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가 그러곤 또 한동안 금속 활자가 저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고려 청자 같은 경우도 네. 그게 이제 공유되거나 그 지식으로 축적돼 가지고 계속 내려오지 못하고 네. 단절되는 문화 행태가 사실 역사적으로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게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도 사실은 그런 현상이 아직도 있는 건지 아마 연구를 하셨던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뭐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 세계적인 표준화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일시적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었고 마지막에서는 전 세계적인 그 표준 안 됐어요. 어떤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비슷한 거 있었어요.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그 싸이월드죠. 싸이월드는 페이스북보다 훨씬 앞서가고 있었고 그 기능도 그렇고 하지만은 한국에서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 발상도 있고 시스템도 있었지만은 국제화는 다 안 됐어요. 일단 우리는 다른 나라에나 의존하지 않고 한국 사람의 똑똑한 그런 능력에서는 한국 통일 한국에서는 앞서가고 있는 다른 나라에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문화, 문명, 제도, 뭐 교육 여러 면에서 그 약간 발전적인 그런 혁신하면은 대단한 길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엄청난 많은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